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 경제 어렵다는 말이 많은데요. 특히 소비가 위축되면서 시민들의 지갑이 굳게 닫히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연말 특수를 기대하며 할인 행사를 시작했지만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지 전망도 어둡습니다. 오늘 첫 소식 송서영 기자입니다. 정기 세일이 한창인 백화점의 의류 매장입니다. 한파가 찾아온 뒤 겨울옷을 대거 내놨는데 할인된 가격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올해 살 걸? 내년에 살까? 그냥 작년에 입었던 걸 그냥 입을까? 가을 늦더위에 매출이 떨어진 백화점들만 비상인 건 아닙니다. 대형마트에서도 소비자들은 가격과 혜택을 더 깐깐하게 따집니다. 먹는 거는 줄일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할인 행사나 2+1, 1+1 이런 데 시선이 갈 수밖에 없어요. 딱 필요한 것만, 정말 그냥 필요한 것들만. 소비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백화점에선 10월 기준 지난해 같은 달보다 판매가 5.4% 줄었고 대형마트도 6% 감소했습니다. 소비 판매액 지수로 보면 의복과 오락, 취미 등 여가 분야의 소비가 4%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지역의 상권에도 냉기가 감돕니다. 춘천의 닭갈비 골목 인근에는 점포 정리를 알리는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도심의 상가들도 한 집 건너 하나씩 문을 닫았습니다. 올해 강원 지역에서 문을 닫은 음식점만 2,800개입니다. 거진 다 나갔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얼마 안 돼. 다 나가서 빈 가게. 문제는 앞으로의 소비 심리입니다. 수출이 둔화되고 고용도 불안한 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져 내수 회복이 그만큼 더뎌진다는 겁니다. 경기가 나아질 것 같아라는 생각들이 있으면 사실은 소비 수준을 갑자기 확 낮추지는 않거든요.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야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현재의 소비를 줄이게 되는 그런.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을 1%대로 낮춰 잡으면서 금리도 잇따라 내렸지만 실제 경기에 훈풍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리스크도 몰려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대로 보편 관세를 시행해 관세를 20%로 인상한다면 수출의 핵심인 현대차, 기아차의 총 영업이익은 19%까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세워진 기아 멕시코 공장. 기아가 중국과 유럽,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선택한 해외 공장입니다. 지난해 25만 대를 팔았는데 이 가운데 70%가량이 미국 등 북미 시장으로 나갑니다. 혁신적인 디자인의 세계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하여 세계 각국 수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멕시코에 투자한 이유는 무관세 때문입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으로 향하는 멕시코 수출품에는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런 혜택은 자동차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을 현지로 끌어들였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아시아 국가 가운데 멕시코에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 캐나다산 제품에도 25% 관세를 매기겠다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입니다.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은 현대차, 기아의 경우 멕시코 생산품뿐 아니라 한국 국내 수출 차량의 위기가 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가량의 보편 관세가 실제 시행되면 현대차, 기아의 영업이익이 19%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지난해 미국에 판매한 차량 대수는 160만 대를 돌파했고 올 들어 10월까지 현대와 기아의 수출 물량도 88만 대에 달합니다. 미국으로 나가는 물량은 100만 대를 지금 넘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대미국 최대 수출 품목이 자동차인데요.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그 악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트럼프 정부가 예고한 모든 조치가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관세 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믿었던 우리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트럼프 리스크는 철강 산업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덤핑 공세 탓에 일부 공장은 문을 닫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 수출까지 걱정입니다. 이성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스코는 지난 19일 제1 선제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지난 7월 제강 1공장에 이은 올해 두 번째 공장 폐쇄입니다. 가동한 지 45년, 51년을 각각 넘긴 노후시설이지만 긴급 생산, 신기술 테스트 등에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국내 2위 업체 현대제철도 포항 2공장의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국내 생산이 위축되면서 공장 가동률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철강 산업의 부진, 구조조정은 우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독일 최대 철강 업체 티센크루프 스틸은 지난주 인력 40%, 생산량 25%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철강 생산량을 꾸준히 늘렸던 중국이 국내 경기 침체로 소비되지 않는 철강 제품의 판로를 해외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국제 철강 시세는 급격히 떨어졌고 국내에서도 중국산 철강 수입이 4년 전보다 50% 늘며 빠르게 시장을 잠식했습니다. 보편 관세, 멕시코를 우회하는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언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도 철강 산업에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인력 구조조정을 우려하며 반발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공장을 폐쇄하면서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이 나가달라고만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유럽과 인도를 포함한 주요 수입국은 중국산 철강을 겨냥한 반덤핑 제소, 긴급 관세 부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도 현대제철이 중국산 후판 제품을 제소한 데 대해 국내 산업 피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성일입니다. 검찰이 창원 산업단지 선정 과정에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 씨가 땅 투기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명 씨 측근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건물. 명태균 씨 측근으로 알려진 강모 씨가 지난해 1월 24일 이 건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매입 2달 뒤 바로 옆 화양리가 창원 산단 부지로 선정됐습니다. 산단 추진 과정을 면밀히 알고 있던 명 씨에게서 관련 정보를 미리 듣고 땅을 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어제 강 씨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취재진이 오늘 사무실에 가보니 명 씨로부터 정보를 들은 적 없다는 내용의 반박글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두 남동생 서울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둘째 동생과 셋째 동생의 아내는 산단 후보지가 공식 발표되기 41일 전인 지난해 2월 인근 토지를 3억 4,5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입했습니다. 창원 산단 후보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km 떨어진 곳입니다. 두 사람 역시 김 전 의원 등으로부터 미리 정보를 듣고 땅을 샀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그 전에 옆에 대산이 쪽이나 이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했을 때 완전 벗어났지. 김 전 의원 측은 그러나 산단이 들어온다는 예측은 이미 나오고 있었다며 김 전 의원은 매매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초 김 전 의원을 기소하면서 명태균 씨 역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공천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서 7,600만 원을 받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부터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명 씨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천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겼을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황금폰을 처남을 시켜 없애도록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명 씨를 기소한 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창원 산단 개입 등 핵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서울 도심에선 이번 주말에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규명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최근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윤석열을 거부한다! 굳은 날씨 속에 촛불과 피켓을 손에 든 시민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25번째 거부권이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걸 비판했습니다.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어떤 수사도 받지 않겠다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대학가를 비롯해 사제들까지 시국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학 교수들까지 저렇게 나서고 있는데 변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를 않으니까.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도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군부대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자식들의 소식들을 자주 접합니다. 그럴 때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시민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친구들도 자영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없고 그 직원들도 다 잘라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먹고 사는 거 그게 너무 최고 힘든 것 같고요. 근처에서는 보수단체가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구속하라! 구속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걸 비판했습니다. 매 주말 도심에서 정부 비판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 토요일에도 특검 재의결과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고됐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검찰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이 장외로 나가 대여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12월을 앞둔 전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5번째 집회. 거부권 남발 민심 거부 윤석열을 거부한다. 연단에 오르지 않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김민석 최고위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50일 후 트럼프 당선인 대통령 취임 전 판을 바꾸자, 내년에는 나라를 바꾸자고 말했습니다. 민주혼의 집단 치사이 주술의 이단 왕국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정부 여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예산안 단독 처리를 두고 국정 마비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발목을 잡고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는 정말 폭주를 멈추시라. 대통령실도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국민이 불행해질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입법 쿠데타라며 국회의장이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예산안을 올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감액된 예산안이 민생에 부응하는지 여부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증액 여부를 두고 여야 원내대표 간 막판 협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다음 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가 예정돼 있어 12월 전국도 급속히 얼어붙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폭설로 무너진 시장 등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눈은 그쳤지만 빙판길 사고가 속출하는 등 주말에도 폭설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바다에 빠진 트럭 기사가 구조되는 등 음주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손구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천장 위 붉은 조명들이 흔들리더니 곧바로 천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제 새벽 경기의왕 도깨비 시장 통로 지붕이 폭설에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폭설 피해로 대목인 주말 장사도 놓쳤습니다. 작업이 한 80% 끝났어요. 월요일 날까지 안전 점검 다 하고. 다행히 복구 작업 속도는 빨라 상인들은 다음 주 중 영업 재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록적 폭설이 지나간 뒤 빙판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아침 7.5톤짜리 우유 수송 트럭이 미끄러져 뒤집히면서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화물차가 도로 살얼음에 미끄러지면서 SUV 등 총 9대가 연달아 부딪혀 12명이 경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물속에 넘어져 있는 화물차에 구조대원 2명이 올라타 문을 엽니다. 곧이어 차 안에서 한 남성을 끌어냅니다. 한 명이 혼자 계셨어요? 물속에서 들것에 실린 채 무사히 부두 위로 구조됩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인천시 중구 남항부두 근처에서 1톤짜리 활어 운반 차량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60대 운전자가 손을 다치고 저체온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병원에 후송이 됐는데 대화를 하는데 조금 횡설수설을 했다 그래야 되나요? 조금 음주가 의심스럽다. 그 시간도 그렇고. 경찰 조사 결과 구조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엔진이 드러날 정도로 파손된 차량 위에 화물차가 올라타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인천 남동구 장수 고가교 근처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뒤따르던 화물차 등 4대가 연달아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급정거한 운전자는 기름이 없어서 차를 세웠다고 주장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면허 정지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국제환경단체 활동가 4명이 오늘 오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화물선에 올라 기습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해경과 대치 중인데 이들이 선박에 무단으로 오른 이유는 부산에서 진행 중인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위원회 때문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충남 태안과 인천 옹진군 덕적도 사이 대산 석유화학단지 앞바다에 LPG 운반선이 한 척 떠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보트가 배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배 옆면에 하얀색 수성 페인트로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배 선원들이 긴 장대를 들고 나와 페인트 작업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영어 문구가 배 옆면에 쓰여졌습니다. 플라스틱 킬즈, 플라스틱은 생명을 죽인다입니다. 다른 활동가 4명은 선박 앞부분에 기둥으로 올랐습니다. 영국과 독일, 멕시코 등지에서 온 활동가들입니다. 이들은 기둥에 몸을 매단 뒤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촉구한다는 펼침막을 들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 배가 플라스틱 원료 물질을 운반하는 배라고 밝혔습니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한국 바다에서 이렇게 해상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 지금 부산에서 진행 중인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때문입니다.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협약안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 협상위원회가 진행 중인데 환경단체들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까지 포함한 강력한 협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We need a strong global plastics treaty that cuts plastic production for our climate, health and communities. 하지만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생산 감축 문구를 협약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협약안을 완성하기 위해 의장이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이 중에는 생산 감축과 관련한 문구가 빠지는 내용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 없이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각국 대표는 생산 감축 목표를 포함한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될 수 있도록.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은 약 2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개막한 협상위원회는 이제 종료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올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을 이용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크게 성장했는데요. 특히 요즘 동남아시아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K를 붙여야 흥행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상징 같은 배 모양의 호텔. 매일 저녁 호텔 앞 광장에선 화려한 군무가 펼쳐집니다. 유명 댄스 인플루언서들이 춤을 맞추고 있는 이 노래, K-팝입니다. We are fans of K-pop. We dream of going to Korea. 필리핀에서 잘 나가는 크리에이터는 최신 한국 드라마와 연예인 소식을 전하고 Ito talaga yung pinaka-inaabangan kong romance drama. 한국 컵라면에 소주 먹는 법을 소개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조회수는 기본 수만에서 수백만. K 콘텐츠를 소재로 한 영상이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소셜미디어를 점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Philippines, we have a lot of words that starts with K. If there's a K in front of it, if it's made in Korea, we are totally with it because we know it's quality. 이곳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에선 한국을 뜻하는 K가 흥행 보증수표가 되고 있습니다. K 콘텐츠가 또 다른 콘텐츠의 소재가 되는 건 물론 유행까지 선도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 네컷은 유행 좀 안다는 현지 젊은이들의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K-팝 아이돌이 찍은 사진이 공유되면서 동남아시아 곳곳에 점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K-pop idols online from YouTube when they go out like into other countries and they use photo booths. 음악, 드라마, 영화로 이미 증명된 한국 콘텐츠의 힘.
가장 젊고 가장 유행에 민감한 나라들에서 사랑받으며 뷰티, 음식, 놀이 문화로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뺏긴 땅을 당장 되찾지 못해도 휴전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는데요. 러시아의 수용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격렬한 전쟁을 멈추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통제 중인 영토의 일부분만이라도 나토에 가입할 수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꺼내든 발언입니다. 러시아에 빼앗긴 땅은 외교적 방법으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휴전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개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No one has offered us to be in NATO with just one part or another part of Ukraine. That's for once. The fact is that it is a solution.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전세를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자국 영토의 20%를 러시아에 내줬습니다.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 침투하기도 했지만 점령지의 40%를 다시 내주며 밀리는 형국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과 전쟁 종식을 공언한 트럼프의 재집권이 코앞인 것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시한 전쟁 출구 전략의 성공을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를 휴전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방이 평화유지군 10만 명을 파견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 한다는 새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러시아를 지지한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을 적극 두둔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더 커졌습니다. 7년이 걸린 제2터미널 확장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3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는데요. 홍콩, 두바이에 이은 세계 3위 규모에다가 여객은 1억 명 이상 수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영일 기자가 미리 소개해드립니다. 인천공항 제2의 개항, 대한민국 비상하라!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확대됐습니다. 공사 착수 7년 만입니다. 핵심은 지난 2018년 문을 연 제2터미널의 양 끝에 750m 길이의 양 날개를 추가한 겁니다. 알파벳 H 모양으로 터미널 규모가 커졌고 바깥쪽에는 네 번째 활주로가 추가됐습니다. 이 4단계 확장 공사에 총 사업비 4조 8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연간 이용자 수가 5,200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맞은편의 1터미널과 합치면 연간 여객 수용 능력은 1억 600만 명에 달합니다. 홍콩, 두바이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입니다. 화물 처리 능력도 630만 톤으로 들어 세계 2위로 올라섭니다. 승객 입장에선 탑승 수속 시간이 단축됩니다. 여권과 탑승권 없이도 인공지능과 안면 인식을 이용해 스마트 패스를 통과하면 대기 시간이 40%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 준공을 끝으로 해서 9년 후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단계 공사 준비를 정부와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2터미널은 대한항공을 비롯한 스카이팀 항공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확장된 터미널이 열리고 나면 본격적인 항공사 재배치도 뒤따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영일입니다. 이번에는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있는 한 시골 마을로 함께 가보시죠. 방과 후 갈 곳이 없어 홀로 방치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집이자 놀이터가 되어주는 길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요. 김준영 영상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골의 한 작은 도서관으로 아이들이 모입니다. 낙양이 돼지는 뚱뚱해, 자스민 돼지는 정말 뚱뚱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한부모 가정, 그리고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주로 옵니다. 학교 갔다 오면은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도서관으로 보내셨습니다.
10년 넘게 여기서 자라났으니까 다른 아이들도 나처럼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시끌벅적 도서관엔 밥 익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이제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하고 돌려보냈는데 마을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빼앗으세요. 뜨거워? 집이 아무도 없었던 건데 이제 저녁 먹을 때 같이 숟가락 하나씩 더 놔가지고 이렇게 시작하게 됐죠. 24시간 문을 잠궈 놓진 않아요. 사춘기 때는 방황해서 막 집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곳 가지 말고 도서관에 와서. 이번에 날개 짓을 할까? 날개 짓을 파닥파닥 안 하면 못 넘겨요. 파닥파닥. 주말의 도서관은 놀이터이자 학교가 됩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은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책 읽었어요? 아니요? 이렇게 외떨어진 곳에 혼자 있거나 그런 아이들은 졸업할 때까지도 그런 혜택을 받지를 못해요. 눈이 갑자기 너무 바짝 뜬 것 같지 않아?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렇게 충족되지 못한 그런 안정감들을 도서관을 통해서 좀 누렸으면 좋겠고 따뜻한 기억이었으면 좋겠어요. 보금자리다. 놀이터 같아요. 천사까지 있을 거예요. 피겨스케이팅의 이혜인 선수가 미성년자 후배 성추행 의혹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법적 다툼 끝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오늘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섰습니다. 후배 선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자격정지 3년 중징계를 받았던 이혜인. 하지만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시 빙판에 설 수 있게 됐는데요. 지난 3월 세계선수권 대회 이후 처음 공식 경기에 나선 이혜인. 28명의 출전 선수 중 가장 마지막으로 쇼트 프로그램에 나섰습니다. 초반 콤비네이션 점프는 무난했지만 부담감 탓인지 세 번째 트리플 플립 점프 도중 넘어졌습니다. 아쉬움 속에 60.45점을 얻은 이혜인은 10위로 첫날 경기를 마쳤습니다. KBO 리그 스타들이 올해도 자선 경기에 모여 승부 이상의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톱플레이에서 확인해 보시죠. 2010년까지 롯데를 지휘한 로이스터 감독이 환호와 함께 사직구장에 등장합니다. 평소에 볼 수 없던 선수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마운드에 오른 삼성 김원곤은 삼진 3개로 이닝을 끝냈고요. 양준혁과 이대호 두 레전드의 맞대결에서는 한동희의 호수비가 돋보였습니다. 팬들 앞에서 롯데 이적을 신고한 정철원의 퍼포먼스도 눈길을 끌었고요. 이대호의 끝내기 안타까지 터지면서 모처럼 그라운드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NBA로 갑니다. 1.1초를 남기고 득점하는 조시 그린.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방금 득점한 그린 재빨리 쇄도해서 공을 가로채 다시 득점. 2초 안에 4득점을 해내는데요. 대단한 집중력입니다. 터키 축구입니다. 코너킥 올라온 것을 시저스킥으로 마무리. 공중에서 거의 눕다시피 하면서 명장면을 만들었네요.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선수단이 통산 12번째 우승의 기쁨을 팬들과 나눴습니다. 거리 퍼레이드에서 응원가가 울려 퍼질 만큼 인파가 대단했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마지막 날 큰 추위가 주춤하면서 곳곳에 눈이 아닌 비로 내렸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날씨가 더 풀리면서 활동하기 더욱 수월해지겠습니다. 파주 등 내륙 깊숙한 곳을 제외하고는 서울의 아침 기온 2도, 광주 5도 등으로 대부분 영상권을 회복하겠고요. 한낮의 기온도 서울이 10도, 남부지방은 15도 선까지도 오르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만들어져 가시거리가 짧아질 수 있겠고요. 살얼음에 도로 곳곳이 미끄러운 데다가 좁은 골목길에도 빙판이 남아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이동하실 때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 등 내륙 지방의 하늘에는 두터운 구름만이 끼겠는데요. 낮부터 저녁 사이 중부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 2도, 대전 3도, 부산 8도 등으로 대부분 영상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도 서울 10도, 전주 15도, 대구도 14도로 오늘보다 크게 높아지겠습니다. 월요일 중부와 전북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린 뒤에는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영하권으로 추워지겠습니다. 급격하게 바뀌는 기온에 감기 들지 않도록 면역력 관리 힘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